화가 났어요. 어머. 무섭다. 넌 사람들이 네 마누라 칭찬하는 게 그렇게 쉬우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그 썩은 표정은 뭔데? 장단 좀 맞춰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 어? 대체 넌 뭐가 그렇게 잘나서 사람들이 내 칭찬하는데 그걸 인정 못하니? 아, 되게 부인이 세시다. 근데 진짜 약간 분노 조절이 조금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어머. 아니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아니야 여보 잠깐만 여보 잠깐만 여보 어머, 저 정도로 때린다고요? 저거는 폭행이죠. 아내의 폭력은 시도 때도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느 포인트에서 화가 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였죠. 그냥 자기 기분이 나쁘면 무조건. 왜 또? 아우 진짜 잠 좀 자자. 그야말로 무조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좋은 말로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이렇게 폭행부터 나오는. 폭력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맞고 난 날에는 제 자신이 그렇게 처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왜 이러고 사나? 대체 내가 뭐가 문제라 이러고 사나 싶었죠. 같이 때리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자를 때린다는 건, 그것도 아내를 때린다는 건 제 입장에선 그 또한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맞는 것도 맞는 거지만 절 더 미치게 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뭐가요? 때리는 거 이상으로 또 있어요? 많이 아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 저게 이제 가해자들의 두 얼굴이죠. 그 다음날 그렇게 빛나면서요. 야, 진짜 병 주고 약 주고네요. 그러네요. 정말 말 제대로네요. 그대로. 나 진짜 왜 이러냐. 18 진짜. 너 내 남편한테 자꾸 그럴 거야? 어? 혼나야 돼 아주. 오늘 저녁에 당신 좋아하는 샤브샤브 해 먹을까? 남은 고기가 어디 있을 텐데? 아, 먹이고 때리나 봐. 아, 저게 더 무서워. 똑같이. 그리고 저게 너무 싫어. 너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저러면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사과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아니지. 아예. 물론 때리는 거 자체를 안 해야 되지만 그쵸. 때리고 나서 사과 없이 또 때리는 거는 더. 그래도 뭐 자기가 잘못됐다는 건 인지하는 거니까. 이게 보통 매 맞는 아내 얘기는 많이 봤는데 매 맞는 남편은 사실 저는 잘 모르거든요. 의외로 저런 케이스가 많다고요? 이게 매 맞는 남편이라고 하니까 조금 쉽게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단어 자체를 그냥 우리가 매 맞는 남편이라고 할 게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해야 이 사건의 좀 심각성이 드러날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어디 가서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창피해서. 남자분들이 더 말씀을 못 하시는 경향이 더 크시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 오줌 못 났으면 맞고 살겠니? 그렇죠. 라고. 여자가 사람들이, 때려봤자 얼마나 때리겠니?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럼 오죽하면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셨겠어요. 맞아요.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야, 네가 부주의해서, 네가 멍청해서 그런 거 아니야. 오히려 이 피해자를 탓하는 이걸 굉장히 힘들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스스로도 그런 자책을 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나요?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자인 거거든요. 결국엔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쨌든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는 거는 변함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회적인 통념, 남자가 여자한테 뭐 맞아봤자 얼마나 맞았겠냐. 근데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을 받거나 하시는 분들 보면 생각보다 심각한 분들이 많아요. 어느 정도로요? 뭐 머리가 찢어져서 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여주시고 사진도 찍어놓으시고. 뭘 던졌나 봐요. 아니요. 그냥 뭐 이제 물건을 들고 머리를 때린다든지 아니면은 핥히는 분도 있어요. 온몸을 다 핥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에는 이미 다 상처가 있고 나중에 이제 여기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사회생활도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가정 폭력 사례들이 있잖아요. 남편이 맡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여성가족부에서 가정폭력 실태조사라는 거를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5개 유형의 폭력, 뭐 신체적인 폭력뿐만이 아니고 정서적이거나 경제적인 뭐 통제부터 시작을 해서 다 집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폭력을 경험했다고 하는 여성이 28.7% 그리고 남성이 26.3%. 이게 놀라울 만한 부분이 가정폭력 피해를 겪었다고 하는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크다는 게 첫 번째로 놀라운 부분이죠. 거의 3분의 1 정도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당했다는 거고 그리고 남성이랑 여성의 비율이 생각보다 크지 않더라고요. 그 별 차이가 없네요. 생각보다. 와. 뭐 우리가 보여지는 통계도 통계지만 보여지지 않은 이제 감추고 얘기를 안 하는 그런 분들 것까지 합치면은 그렇죠. 굉장히 그 많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예. 최소 남자 여자 이렇게 한 30~40% 차이 날 줄 알았어요. 남자분들이 훨씬 적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생각보다 많네요. 사실 주변에서 쉽게 접하기가 어려운 게 본인이 더 외부에다 노출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설문이 있다면서요. 네, 또 하나 또 유의미한 설문조사를 살펴보게 되면 배우자나 또는 뭐 애인, 파트너 등에게 폭력을 당했을 때 외부에 이제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이런 설문조사가 시행된 적이 있는데요. 네. 피해 경험을 받은 여성의 경우는 89.7%고 피해 남성은 96.7%의 비율로 요청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더 어디 말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성분들도 많이 말 못하시는데 남자들이 더 그러네. 사회 통념이라는 게 참 많이 이제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근데 저도 막상 생각해보면 만약에 제 아내가 저를 때렸어요? 밖에 말 못할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부끄러워서? 부끄러울 것 같아요. 창피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그렇게 비춰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 같고. 아, 그쵸. 네. 그러니까 내가 맞는 것도 두렵지만 예. 그렇게 맞고 사는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아 보일까에 대한 그 두려움이 더 클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성별과 무관하게 가정폭력 피해를 입어도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야기를 꺼낼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그 수치가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하셨잖아요. 사연자분은 정말 용기 내주신 거죠. 맞네. 네. 아내는 절 구타한 후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정하고 상냥한 그야말로 천상 여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옥과 천국을 오가며 사는 기분이었죠. 아내는 그야말로 지킬 앤 하이드 그 자체였습니다. 더 이상 참기 싫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혼해. 그래. 맞는 아직 거나. 화 안 풀렸어? 이건 화가 풀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나 진짜 5년 동안 많이 참았거든? 근데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우리 그만 살자. 나 상담 받을게. 뭐? 나도 내가 문제인 거 알아. 당신은 믿을지 모르겠지만 나 고치려고 노력도 많이 해. 노력을 해? 당신이? 근데 잘 안 되더라고. 나 상담 받을게. 상담 받아서 고쳐볼게. 갑작스레 꺼낸 상담 얘기에 뭔가 희망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준다니 저도 한 번 더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상담은 저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상담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정사가 있나 봐. 옛날로 돌아가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야, 소문자를 왜 들고 다녀? 야, 너 진짜 이거밖에 없어? 너 이거 뒤져가지고 돈 나오면은 너 1,000원에 한 대씩이다? 아내는 소위 일진 출신이었습니다. 아내분이 어렸을 때부터 학폭 가해자였던 거네요. 아, 그렇군. 땡큐. 부모님 이혼 후에 잠시 방황을 했었다는 아내는 성인이 되면서는 마음을 다시 잡고 취직도 하고 착실하게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저를 만났고 결혼 이후 폭력성이 다시 살아났다는 아내. 아내는 지난 시간을 후회하며 자신의 손버릇을 꼭 고치겠다고
상담사와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서로 문제 겪는 부부 가운데 아주 건전하게도 부부 상담소에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예. 이 사연의 경우에는 아내가 먼저 상담소에 가자고 이야기를 꺼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긍정적으로 볼 수도 네. 있거든요. 맞아. 그렇죠? 이혼하겠다고 찾아온 부부 중에 실제로 상담소에서 대화하고 중재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혼하지 않고 다시 화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많다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이혼 소송을 걸면 이혼 사건은 조정 전치주의라고 해서 조정기를 먼저 잡아서 양 당사자 얘기를 들어보고 중간에 합의점이 있는지를 좀 검토를 해보는 시간을 갖거든요. 근데 그때 부부 상담이라는 걸 신청을 할 수 있고 재판부에서 부부 상담을 한번 받아보라고 권유를 해서 양 당사자가 받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부부 상담을 하다가 이혼을 건 쪽에서 이혼 소송 취하하고 마무리를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효과가 있네요. 저는 한 번 싫어지면 이게 회복이 되는 게 진짜 어렵던데. 맞아요. 근데 그래서 그 부부상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선배님? 제가 겪은 사례 중에서는 이제 자녀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래도 부부 상담도 양쪽이 원했을 때 보통 진행이 되고 한쪽이 강력하게 거부를 해서 상담도 싫다, 그냥 이혼하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사실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고요. 대화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자녀도 같이 부부 상담을 받으면서 이렇게 치유되시는 사건도 있고요. 오히려 이제 변호사를 찾아오기 전에 요즘 부부 상담 센터가 굉장히 잘 돼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먼저 해결을 해보겠다고 하시다가 이제 상담도 안 되겠다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이제 상담을 좀 한두 번 받아도 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상담은 장기간 좀 전문가를 통해서 거치면서 본인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 못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실제로 본인이 무슨 문제가 있고 배우자가 어떤 부분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걸 객관화하는 것 자체를 회피하시고 피하시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배우자에게 한 번 더 개선하겠다는 이제 내용을 하시면서 화해를 하시는 경우가 제일 이상적인 그런 케이스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담이고 뭐고 당장 끝내고 싶어요. 전혀 의미가 안 보이는 거죠. 맞아요. 그렇잖아요. 뭐가 좋아야. 맞아. 정말 징글징글한데 무슨 상담이에요. 그렇죠. 이 상담을 받으려고 의지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일말에 맞습니다. 그게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아이 여보, 잠깐. 그러나 아내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몇 번 받던 상담도 그만두고 상담의 여파 때문인지 폭력은 더 심해져 갔는데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 정도 못 살 것 같은데. 맨날 전화리를 쳐야 되고. 그래도 아내의 과거를 알게 된 저는 아내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우리의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 많은 걸 감내하며 살았습니다. 남편분 너무 안타깝다. 진짜 안타깝다. 그러나 저도 사람인지라 지치죠. 저에게도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와 결혼하면서 시작된 폭력성이니 어쩌면 나와 헤어지면 고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에 저는 결국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우리 이제 이혼하자. 나 너무 지쳤어. 미안해. 당신도 다른 사람 만나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저는 지지합니다. 지지하세요? 이혼은 이렇게 맞는데 이게 맞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지. 저는 이 맞는 거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물론 그 없겠지만 이분은 지금 너무 싫어하는데 이건 이혼 사유가 될 수밖에 없죠. 가정 폭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막 불안할 것 같아요. 너무 집이 무서울 것 같아요. 집에 그러니까. 들어가서 아내가 막 내가 뭘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막 저 정도로 나오면 너무 미치지. 집이 지옥 같을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집에 들어갈 때 우리가 편안함을 느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한 곳이 돼버려. 아내 눈빛이 조금만 바뀌어도 그러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엄마도 항상 이제 저 결혼 전부터 하셨던 얘기가 남자를 만날 때 조금이라도 이제 폭력이 있으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헤어져야 된다. 그 폭력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그리고 나서 항상 다음날 되면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잘못했어 이렇게 사과를 하잖아요. 예. 근데 절대 고쳐지지 않는다. 맞아요. 네, 무조건 그 자리에서 헤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배우자나 파트너를 때리는 가해자 심리가 뭘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나? 네.
맞아요.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가정폭력을 하는 사람들은 때리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때려도 되기 때문에 때리는 거다. 때려도 되니까. 왜냐면 자기가 때려도 아무런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해서 빠르잖아요. 또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방법이 빠르니까 그 방법을 계속 사용을 하는 거죠. 남편이 참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때리는 게 그냥 습관처럼 때리기 시작했나 봐요.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계를 단절하는 방법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 방법으로 빨리 알려줘야 되는 거죠. 안 된다는 거.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지. 그렇지. 어떤 이유로도 폭력이 정당화돼서는 안 돼요. 맞아. 분노 조절 장애 있으세요 조금?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저 분노 조절 장애 있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판단이고.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객관적인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있어요 테스트 그게 있거든요. 좋아요.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모두. 그럼 손가락 한번 해볼까요? 손가락. 사소한 일에도 화를 참지 못한다. 예를 들어 뭐 남편이 깻잎을 잡아주는 모습에 그거는 안 되지. 참을게요. 참고. 일에 중한 정도에 맞지 않은 공격적인 말이나 행동을 보인다. 그러니까 별일 아닌데 좀 과하게 코액션을. 그렇지. 지나친 분노 표현으로 재산이나 기물을 파손한다. 너무 화가 나면 나 좀 그러는 것 같아. 진짜로? 뭐 이렇게 아닌가? 일단 접으신 거는 저희가 낙장드려요. 억울하거나 부당한 느낌이 들 때 복수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저 이거는 그때 있는 것 같아. 없어요, 최희? 너무 이미지 메이킹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근데 화가 많이 누그러졌어요. 예전에 좀 화가 많았는데 유해지셨네. 많이 이제 에너지가 없다 보니 화낼 힘이 없어. 그러다가 갱년기오면 확 생겨. 그쵸. 분노를 표현하기 전 급격한 기분 변화를 느낀다. 이거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확 올라오죠. 확 올라와. 마지막, 폭력 상황에 대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이 있다. 정도면 되게 중증인데요. 이건 심하다. 때려놓고 기억 못하는 거. 그러니까. 몇 개세요? 자, 저는 2개고. 저도 2개. 이변 2개, 전변 하나, 최희 씨 하나. 3개요. 3개. 3개부터가 분조장이라고 합니다. 이상이 3개 이상이 3개부터예요. 되게 이상하게. 왜 화를 내세요 또? 되게 이상해요. 3개가 아니라. 갱년기 오고부터 약간 감정이 이게 막 급격하게 컨트롤이 안 되고 갑자기 확 화가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있잖아요. 그럼 안 좋은 얘기하면 옛날에 그냥 웃으면서 막 그럴 수도 있겠는데 갑자기 그게 확 화가 날 때 이게 아닌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맞아. 나도 모르게 확 그리고 막 화가 나면 어떻게 내가 막 우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천안을 내려가신 내가 이상한 건가? 아무튼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미안. 나 좀 이해해줘.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이혼을 해야겠다 결심을 한 터라 아내의 눈물도 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왜 그래? 여보. 그러나 저는 또 아내와 이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나 아는 부부도 이래. 이혼하려고 그러면 애가 들어서고 이혼하려고 그러면 애가 들어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금술은 되게 좋나 봐.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건 이 아이가 다시 엄마 아빠 이러지 마세요라는 정말 축복의 어떤 메시지일 수도 있는 거죠. 축복일 수도 있고 이거 모르지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네. 결혼 5년 만에 제 나이 40에 얻은 자식이었습니다. 너무 귀하다. 그렇게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이 때문에 이혼을 또 포기하고 말았죠. 아내는 어떻냐고요? 피했어. 아내는 여전합니다. 이제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래도 이제 인형 노하우가
유머가 좀 생기셨네요. 약간 그 뭐라 그래? 맷집이 생긴 거. 안 아프게 맞는 법들도 익히셨을 거고 이제 보는 눈도 더 정확해지셨죠. 이제 섀도우 복싱처럼 어딜 뭔가 맞으면 다 이런 거. 이제 다 보이시는 거죠. 나름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아내가 화가 나면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더라고요. 그렇게 17년을 전 제 가정을 지켰습니다. 진짜 너 들어올 생각하지 마. 더 즐겁게 더 라이브